2편 세상과 맞서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보셨나요? 72세 김영수 씨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리 아버지 같다. 나도 비슷한 경험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딸 현서 씨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떴습니다. 42년 무사고 택시기사, 늙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단. 부재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 침묵이 만든 비극.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댓글도 수천 개. 이게 나라냐?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차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요즘 젊은 기사들도 일자리 없는데 노인들이 버티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팔아서 관심 받네. 뭐 하나 터트리려고 난리. 그 댓글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나 기사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이걸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나까지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해?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이건 집에 와. 지금.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휴대폰을 들고 이게 뭐냐? 화면에는 제가 쓴 글이 뜬 기사가 있었습니다. 너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왜 세상에 까발려?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누가 바로잡으래?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침묵이 아빠를 죽이고 있었어.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죽이고 있어? 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알아. 밥도 못 드시고 손 떨리시고 매일 방에만 계시잖아.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야. 아빠 선택이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빠는 틀렸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았어. 뭐라고 하나 어떻게 보나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세상에 까발렸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불쌍한 늙은이, 쫓겨난 기사, 그게 나야.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은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저녁을 놓았어요. 아빠,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밥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씀도 없이.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따님 되시나요? 네. 택시조합입니다.
조합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합 건물로 갔어요. 2층 사무실 문을 열자 조합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기사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요. 부당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이 많다고 내려오라고 한 게 부당하지 않나요? 조합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이 많거든요. 고령 운전자 사고. 저희 아버지는 사고 한 번 안 냈어요. 42년 동안. 그건 알아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명이라도 사고 나면 조합 전체가 욕먹어요. 그래서 잘못 없는 사람을 쫓아낸 겁니까? 조합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권고한 겁니다. 권고요? 그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가라고 한 게 권고예요? 그건 직원이 좀 과했죠. 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무너졌어요.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좀 과한 겁니까? 조합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님,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아버님한테도 안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라는 걸.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기사 내리세요. 그럼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 기사 안 내려요. 따님, 그리고 제 아버지 복귀시켜 주세요.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나이 많으면 쫓아내는 규정이요? 조합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나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조합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명예훼손이에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조합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송 비용, 시간, 스트레스. 아버님, 견디실 수 있겠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뉴스, 택시기사 고령화 논란, 차별이냐 안전이냐. 화면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겠구나, 내 얘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건 없다. 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거니까. 근데 나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새벽 2시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빠, 의식은 있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흐렸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서. 119 불러야 돼. 안 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병원 가면 또 기사 나와.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해.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나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어지러워하셨고 저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저였으니까요. 병실, 링거를 맡고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내가 미안해. 이제 진짜 그만할게.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다. 응? 그만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나는 평생 참기만 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줬어.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한데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돈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기사 댓글은 10,000개를 넘었어요. 우리도 함께 싸웁시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 녹음 있으신가요? 변호사였습니다. 공익변호를 하는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늘 기록을 남깁니다. 블랙박스 녹음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아빠,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녹음한 거 있어?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왜?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대. 근데 증거가 필요하대.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긴 해. 정말? 습관이야. 혹시 몰라서 녹음기를 늘 갖고 다녀. 어디 있어? 집에 서랍 안에 USB. 그날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USB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날짜별로, 시간별로. 그중 그날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저씨,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 조합 직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사고 나면 조합이 골치 아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기사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요, 우리가 감싸줄 수 있어요. 아저씨는 그냥 빠지는 게 서로 편하죠. 사람들 다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죠. 나이 많으시잖아요. 체면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파일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있습니다. 녹음.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그날 밤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로자 차별, 명예훼손.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슨? 조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언론, 여론, 법정 싸움. 아버님이 견딜 수 있으실까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따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싸울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변호사, 고발 가능성.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생각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 아빠,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건 아빠만의 일이 아니야. 다른 수많은 아버지들의 일이야.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아버지가 쫓겨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해보자. 그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건 이 싸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녹음 파일 공개 후 벌어지는 일들과 택시 조합의 더 비열한 방법들, 그리고 72세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을 들려드립니다. 과연 아버지와 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